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어디에 휴일 잘 보내셨는가요? 어디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따뜻한 봄날 여러분들 즐겁게 연휴를 만끽했으리라 믿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보통주 내일 한번 주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주가가 상승할 거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워낙 미국 시장도 좋고 어느 정도 금리에도 안정화되는 것 같고 내일 이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3월 29일 월요일 날까지 사야 돼요. 사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사고 내일 팔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사가지고 하루 버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낙일 때 파는 건 모르겠는데 내일까지는 꼭 삼성전자나 보통주나 우선주를 꼭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연금이 문제지. 연금 애들이 얼마나 또 팔아질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느 정도 상승의 힘은 있을 거다. 그래서 내일은 반드시 상승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및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채널이 있어요. 채널은 뭐가 있냐면은 카카오톡보다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혹시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입해 주셔서 제가 수시로 이제 정보를 올립니다. 수시로 소식이나 정보를 올리니까 링크 걸려서 올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뉴스 같은 것들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내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일단은 웬만한 그 정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텔레그램 채널 천만 채널이 있으니까 그거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항상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정보란이 다 정해놨어요. 텔레그램 채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증세 이슈하고 미국 유럽 연합 그 EU를 필두로 해가지고 한 그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 외교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제약산 등 여러 그 대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요. 코스피는 한 3,000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증권가는 그 주식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수출을 중심으로 한 그 실적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수출이 잘 되는 편이죠, 그래도. 그래서 코스피 밴드를 한 2,940에서 3,080선까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0 이상은 아직 제시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8일 그 금투어에 따르니까 이번 주 코스피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악재는 미국 증세의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하원 그 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해가지고 3조 달러의 재정 정책을 실현하려면은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프라나 교육 등에 투자하는 그 초대형 부양책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식이 지금 주요 외신을 통해서 막 전달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 신장주의계 위구르족 관련된 인권 문제를 둘러싸가지고 미국 EU 등 그 서방하고 중국 간 그 대립구도로 좀 증시에 부담이 요소가 됐습니다. 중국 그래서 굉장히 악재죠. 그래서 현재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오던 EU하고 중국이 이제 반목할 경우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때는 중국과 EU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좀 이제 반목되는 갈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U랑 중국과랑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또 그 반대로 이제 호재로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EU는 그 지난해 12월 중국과 합의한 그 포괄적 그 투자 협정을 통해서 포괄적이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지만은 이번 제재로 사실상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EU 성장 둔화로 유로가 이제 약해질 경우에 달러가 강세질 수 있죠. 달러 강세. 이제 그게 문제죠. 달러 강세는 그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신흥국 증시 수급 악재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달러가 너무 올라오면 안 될 텐데. 이번 EU와 중국의 갈등은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악재가 오히려 정부의 완화적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최근 주식시장의 코로나19 재확산하고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등 우려등 악재가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이는 오히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여전히 필요하며 정부가 위기 시에 나서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일 공산이 크다고 언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유럽 그 중국 간의 그 외교 충돌, 그 미국 증세 이슈는 아직 경기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그 악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를 감안할 때 국내 증시의 하락 추세 전환보다는 1월 이후에 박스권 연장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뭐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뭐 반대로 보는 분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박스권 더 연장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지수는 그래요. 지금 어제 보니까 거의 다 빨간불이죠. 빨간불. 다우산업 1.39% 올라가지고 33,000이고요. 그 나스닥도 1.24% 상승해가지고 13,138에 멋지게 반등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S&P 500도 1.66% 올라가지고 3,974에 멋지게 상승을 했어요. 뭐 S&P는 거의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 일본 지수도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1.56% 상승해서 29,176에 마감을 했고, 상해 종합도 1.64% 상승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도 1.57% 상승해가지고 28,336이고요. 유럽도 다 올랐어요. 영국도 거의 1% 가까이 올랐죠. 0.99%, 6,740. 프랑스도 0.61% 상승해서 5,988. 독일도 0.87% 상승해서 14,748에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글로벌 전체가 거의 다 빨간불이었다, 불기둥이었다는 거죠. 빨간불이었다, 불기둥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흐름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좋은 흐름이 이제 월요일 날 코스피에 딱 직접적으로 와야 할 텐데, 상당히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시장 지표도 그래요. 지금 미국 달러 그는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한 3원 빠져가지고 1131에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또 약간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있네요. 1130원대에서 왠지 횡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엔달러도 0.08 떨어져가지고 109.60엔에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유가는 또 다시 또 약간의 반등을 했습니다. 2.41달러 올라가지고 60.97달러에 유가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일본 엔화는 1032.58 좀 빠졌고요. 엔화가 계속 빠집니다. 지금 엔화가. 그 유로화는 1333.08원이고요. 유로화도 빠지고 위엔화도 172.94 좀 빠졌죠. 그리고 휘발유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533.18입니다. 국제 금값은 좀 올랐어요. 그래도 1732.3달러. 국내 금값이 좀 빠졌죠. 밑으로. 시장 지표는 이렇습니다. 지표 관련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주가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좀 올랐죠. 그래도 좀 올라가지고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삼성전자는 한 0.37% 올라가지고 81,500원입니다. 81,500원. 우선주는 73,800원이었죠. 그 시간에도 좀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현재 지금 흐름은 이렇습니다. 한 작년 10월부터 지금 흐름이 이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상승률은 37.44, 우선주는 44.90%. 우선주가 좀 약간 상승률이 더 좋죠. 보면은 보통주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보통주를 사야 합니까? 우선주를 사야 합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문제예요. 제가 뭐 우선주 사라, 보통주 사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높고 좀 오래 갖고 싶은 분들은 수량의 목적이라면 한번 우선주를 가지시면 좋고, 우선주와 보통주의 뭐 갭이 좀 많이 작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주를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뭐 한 7,000원 정도 막 갭이 생겼다 그러면 뭐 보통주를 사시고, 뭐 좀 더 떨어지면은 뭐 우선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에요. 자기 원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정한 한 90% 정도의 그 서로 보통주 대비 우선주는 90% 정도로 한번 유지를 하고 있던데,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어떤 게 좋은지는 잘 생각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저는 그냥 의열권도 필요 없고 수량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하면은 우선주 하시면 됩니다. 우선주 꾸준하게 계속 매수해서 우선주 수량을 많이 모으세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도 일주일 동안 한번 봤는데, 이제 흐름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1.7%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1.6에서 다시 좀 어느 정도 상승해서 지금 현재 1.674에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뭐 1.674도 이게 작은
이게 금리가 아닌데, 금리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증시하고 그러니까 금리하고 증시하고 어느 정도 약간 충격적인 그런 충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많이 어떻게 보면은 맷집이 커졌는지 그 충격을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덜 받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막 금리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막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안정화되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뭐 경기 좋아지면은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이게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 그 차이가 어떤 건지도 한번 보야죠. 장단 금리가 한 1.5%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장단 금리가 한 2% 넘어가면은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지수도 나름대로 아주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겠죠. 특히 다우지수 1.40, S&P 1.59, 나스닥 1.48, 러셀 1.96 많이 올랐죠. 갑자기 선물 지수가 확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증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 나스닥 지수나 뭐 다우존스, S&P 다 올라버린 거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월요일날 또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지난주는 상당히 좋았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코로나 확진자들도 지금 보니까 한번 피치 올리더니 한 뭐 20만, 25만까지 가더니 이제 좀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한 6만 1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만 정도?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새로 신규 확진자 같아요. 지금 막 백신을 맞고 뭐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10만까지 안 나오면 다행이죠. 더 떨어지겠죠. 한 2, 3만까지 떨어지면은 좀 더 좀 이제 안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삼성전자 소식을 잠깐 봤는데, 일단 삼성전자에서 2월에는 이제 애플을 이겼어요. 그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갤럭시 S21 때문에 그래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지난번에는 애플한테 뺏겼는데 그래도 S21이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한 1% 차이로 삼전이 애플보다 좀 더 많이 팔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뉴스인데 인텔 뒤쫓고 TSMC 경차 벌리는데, 지금 인텔이 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삼전에는 총수 부재로 리스크가 지속된다. 총수 부재.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현재 지금 감옥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지금 어디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총수의 부재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지속된다.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CEO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현명하게 판단할 것 같아요. 결정해가지고 빨리 추진해야겠죠. 뭐 인텔도 나름대로 뭐 전략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게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관련된 기사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참가한 5기가짜리 28기가 대역의 기술 검증을 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던 거 봅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삼전이 이번에 확실하게 그 기술적을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걸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켰다는 그런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 1000만 구독자분들의 이제 촉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투표를 했는데 3000명이 투표해줬어요. 3000명이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월요일 상승은 73%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나왔고, 월요일 하락 16, 보합은 11%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월요일 날은 상승하겠다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고 확신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월요일 날은 급하게 오르겠지 않겠는가 이렇게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오전장에 막 급변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장에 들어가는 것도 좀 뭐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십시오. 왜냐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 있어요. 오후에는 빠질 수 있고, 또 오후에 연기금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막 매도 쳐가지고 좀 더 주가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냥 관망을 하다가 오후 시간에 한번 3시 정도 해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 3월 29일까지가 우선주든지 보통주든지 매수를 하셔야지 5월 달에 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을. 그래서 내일은 내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은 삼성전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의견 있으면 내어주십시오. 댓글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앞 좀 부탁드리겠는데 뭐 비아냥 그리는 걸 뭐 욕설, 모욕적인 글들은 될 수 있으면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편하게 쉬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